메르스 감염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번 사망자는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외래 방문자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또 발생했고 삼성병원 의사도 추가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박소정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사망자가 또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81번째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61살 남성이 오늘 오후 부산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습니다. 폐렴 증세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친척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감염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망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가 숨지면서 메르스 감염 사망자는 모두 공식적으로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감염된 사람도 추가로 나오고 또 삼성병원 의사도 또 확진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추가로 7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환자가 모두 145명으로 늘었는데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추가 확진자 7명 가운데 3명은 14번 환자와 같은 기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눈에 띄는 환자가 141번 확진자입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찾은 사람과 동행한 가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래를 찾았다가 감염된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틀 전 삼성병원 정형외과 외래를 찾았다가 감염된 115번 환자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환자인데요. 메르스 대책본부는 외래에서 감염된 이 두 사람이 모두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번 환자가 입원했던 첫날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 사이 또 저녁 6시 5분부터 47분 사이에 두 차례나 응급실 외부 복도와 영상의학과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115번 환자가 응급구역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141번 확진자도 흡연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4번 환자와 면대면으로 직접 밀접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추정 또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환자 가운데에는 76번 확진자를 옮겼던 구급차에 동승한 37살 남성도 있습니다. 76번 확진자를 옮겼던 구급차 운전자가 어제 확진을 받았는데 동승한 사람도 같이 확진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 남성 역시 4차 감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평택경찰관 감염 경로가 불투명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평택경찰관의 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두 번째 결과를 내놨습니다. 메르스 대책본부는 평택경찰관이 평택박예병원에서 옮았을 것이라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었는데요. 그 이유는 평택성모병원에서 옮았던 52번 환자와 비슷한 시기에 박예병원 응급실을 찾았기 때문에 52번 환자에게 옮았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을 찾은 시간대가 전혀 맞지 않아서 의문만 커지고 설명은 되지 않았는데요. 경찰관이 먼저 병원을 찾았다가 나간 17분 뒤에 52번 환자가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로비나 접수 창구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최종 결과를 밝혔는데 병원 의무 기록과 CCTV를 분석한 결과 평택경찰관과 52번 환자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결국 평택박예병원에서 옮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직업상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업무상 접촉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도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개연성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던 보건당국이 이제서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